이재명 구속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판사에 대한 직권남용죄 고발장. 쉬운 풀이 고발대리인 자유변호사협회 회장 도태우. 1. 유창훈 판사가 국회 동의까지 얻은 이재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부당한 정도를 넘어 공무원 판사의 직권영장 심사를 남용해서 다른 사람 검찰의 권리행사 구속수사를 방해한 직권남용 범죄 대한민국 형법 제123조입니다. 직권남용 범죄는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불법적인 행위를 해서 다른 사람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2010년 대법원은 남대문 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범죄를 수사할 권한을 방해한 상급 경찰관을 직권남용죄로 확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상급 경찰관은 직권을 남용하여 부하 경찰관들의 수사를 중단시키거나 다른 경찰관서로 이첩시켰고, 이 행위가 위법하게 부하 경찰관의 범죄 수사 권리를 방해한 것으로 판결한 것입니다. 대법원 2010 28 선고 2008도 7312 판결. 3. 구속수사는 형사소송법 제201조에 의해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영장 발부를 조건으로 인정되는 검사의 공적 권리입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구속영장 제도는 재판을 시작하기에 앞서 존재하는 범죄 사실을 찾아낼 수 있도록, 또 누군가 존재하는 증거를 없애지 못하도록 수사기관에 강제적 공권력을 주어 범죄의 실체를 발견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4. 유창훈 판사는 짧은 결정문에서 2019년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이재명이 증인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거짓 증언을 하도록, 즉 위증을 교사한 것은 확실하다. 200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피의자 이재명의 관여가 상당히 의심되나 직접 증거는 부족하다. 3. 따라서 피의자 이재명의 방어권을 허용해야 한다. 4. 대북 송금의 경우 이화영의 진술 등을 볼 때 피의자의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 5. 위증교사와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지금까지 자료가 많이 나와서 더 이상 증거인멸의 여지가 없다. 6.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이므로 증거인멸의 염려가 덜하다라고 했습니다. 5. 유창훈 판사는 영장 발부라는 조건의 성취가 이루어질 수 없도록 불법적인 결정을 내림으로써 검찰의 구속수사할 권리가 행사되지 못하게 방해하였습니다. 유 판사는 직접 증거가 부족하여 영장을 기각한다고 했는데,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은 죄를 범한 것이 상당히 의심스럽지만 직접 증거 등이 없어서 좀 더 수사할 필요가 있을 때 발부하는 것입니다. 이미 재판에서 유죄를 판결할 만큼 직접 증거가 있다면 오히려 구속수사가 필요 없습니다. 결국 유 판사의 판결은 수사 단계에서의 구속영장 제도 자체를 부정한 것입니다. 6. 유창훈 판사는 대법원의 인신구속 의사무 처리에 관한 예규를 위반했습니다. 이 예규의 제48조 제4호는 피의자 측이 피해자 등 증인에게 어느 정도의 압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구속영장 발부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창훈 판사는 이재명 대표 측근 국회의원이 이화영 씨의 아내를 설득해서 변호인을 사임시키고 호소문을 작성하게 한 것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보면서도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사 사칭 재판에서의 위증교사를 인정하고 대북 송금 사건에서의 부적절한 개입 정황을 인정하면서도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상식에 맞지 않을 뿐더러 인신구속 의사무 처리에 관한 예규를 위반한 것입니다. 7. 유창훈 판사는 이재명이 야당 대표라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지만, 정당 대표의 막강 지위는 오히려 타인의 증언 등에 큰 영향력을 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8. 또 유창훈 판사가 구속영장 기각의 주요 이유로 삼은 방어권 보장은 범죄의 증거를 찾는 수사 단계가 아닌 기소 후 공개재판 과정에서 주로 문제가 됩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에도 우리 법제는 구속적 부심, 보석제도 등으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9. 독일 등 여러 국가에서는 불법적인 판결을 통제할 수 있도록
법외국죄와 같은 법을 정해서 불법적인 판결을 벌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도 특별공무원 직권남용죄 규정에 재판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10. 법원과 법관, 재판의 독립이 강조되는 만큼 법원과 법관, 재판의 책임도 강조되어야 합니다. 최근 선거관리위원회 감사 결과 등에서 드러난 충격적인 부패는 권한과 독립만 강조한 견제받지 않는 권력기관이 얼마나 큰 해악을 공동체에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제 책임의 절대적 무풍지대였던 법관에게도 그 책임을 물어야만 하는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판사에게도 넘지 말아야 할, 그런데 넘었다면 벌을 받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11. 마지막으로 피고 발의는 권순일 전 대법관과 같은 고등학교, 같은 대학교, 같은 학과 출신으로 같은 시기 같은 장소에서 근무한 전력까지 가진 자입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이 사건 피의자 이재명과 관련된 뇌물 사건에 깊이 연관된 사상 초유의 대법관으로 피의자에 대해 소극적 거짓말이라는 논리로 전원합의체 판결의 결론을 바꾸어 피의자에게 정치적 소생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또 그 무렵 피의자의 측근 김만배를 다수 접촉하여 소위 50억 클럽의 첫머리에 드는 인물로 세간에 알려진 자입니다. 피고 발의는 본인의 권순일 전 대법관과의 특수관계를 고려하여 스스로 이 사건 영장, 재판을 회피했어야 마땅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